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이번 주부터 우리가 기말고사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제가 8주차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주제로 제가 과제를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 나올 만한, 그쵸? 즉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5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그것을 저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보냈죠. 왜냐면 다 보내셨으니까. 그쵸? 근데 주제를 가만히 보아하니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는요, 거의 40분이 선택한 그런 주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이제 주제가 1명만 이게 선택한 주제도 있었는데, 토탈 46개의 주제로 제가 분류를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같이 포함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주제도 있어가지고 제가 20가지로 추렸어요. 그리고 그 주제를 토대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요약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즉, 이번 주 영상은요, 여러분, 이렇게 요약 정리를 20가지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허용을 한다고 하면 혁수신경과 내신경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볼까 하고 있어요.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제를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주제들이 저한테 왔어요. 예를 들어서 중추신경계는 뭐 대뇌 외측면 해부학하고 기능적으로 불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손해와 바다핵의 손상이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성의 없게 보낸 분도 있죠. 근데 그건 다 이해를 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그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부터 이번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그 다음에 잘 메모하시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좀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간고사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픈북이 될 거잖아요, 어차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제를 약간 믹스해서 드릴 거예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주제를 드리거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린 것들만 요약을 해서 만약에 중간고사를 대비를 하신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일부를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전에 약속드린 것처럼 46가지 주제 안에서 제가 중간고사가 나갈 거고요. 그 안에서 약간의 믹스가 필요하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제가 오늘 20가지 주제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에서도 이미 믹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첫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 신경과학을 위한 용어 정리예요, 여러분. 자,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용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영어와, 그러니까 즉 원어랑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도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있었죠. 제가 평가를 하거나 우리가 해부학적인 것을 기준점을 잡을 때 3개 면으로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이 몸에서 가까운 쪽은 뭐, 밖에서 멀어지는 것은 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갈 때는 어떤 용어를 쓴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되게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제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설명 여러분들 이제부터 들으시면 되세요. 신경과학을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번째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제가 도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위쪽에 있다고 해서 스페리올.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위쪽에 있는 거. 그래서 반대 어는 아래쪽. 이래서 인페리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아래쪽에 놓이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는 부리 쪽과 꼬리 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부리 쪽은 머리 방향이고 꼬리 쪽은 말 그대로 꼬리나 꼬리뼈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앞쪽 또는 배쪽,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초창기 때 신경외부 생리학이나 해부학을 공부할 때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가 겹치거나 혼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반대의 의원은 뒤쪽과 등 쪽 이 부분이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앙선을 향하는 것을 안쪽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메디알. 그 다음에 중앙선에서 멀어지는 것을 가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시작점에 가까운 것을 몸쪽, 그래서 프로시말 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몸쪽 파트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손쪽, 예를 들어서 책 안에서 몸에서 가까운 쪽은 몸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손바닥 같이 몸에서 멀어진 쪽, 시작점에서 멀어진 것을 우리는 먼 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몸 같은 팔다리 쪽을 우리는 같은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쪽, 즉 신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반대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사람을 그리고요. 팔다리를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준을 했을 때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보다 더 위쪽에 있다고 해서 위쪽, superior. 그 다음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inferio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몸통에서 보다 더 안쪽에 있을 때 medial 안쪽, 몸통에서 멀어지는 것을 lateral, 그래서 가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심 부분, 시작점에서 가까운 쪽을 우리가 proximal, 즉 몸쪽이라고 하고, 먼 쪽을 우리가 distal, 즉 뭐라고 그랬어요? 먼 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앞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nterior에서 앞쪽, 뒤통수 쪽, 즉 다시 그림을 하나 더 그리면 똑같은 그림인데 하나는 머리가 있고 하나는 머리가 있는 뒤통수 쪽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posterior, 그래가지고 뒤쪽. 반대로 배 쪽 같은 경우는 여기는 ventral, 그 다음에 등 쪽 같은 경우는 도잘, 그래가지고 뭐예요? 등 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 반대쪽. 그 다음에 같은 쪽에서 같은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같은 쪽,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세 개의 삼면으로 구분을 했을 때 제가 위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수평면, 좌우로 나누는 것을 시상면, 앞뒤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앞뒤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관상면,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적용을 하셔야 되냐면은요. 뇌나 척수의 그림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 시상면, 관상면, 그 다음에 우리가 수평면을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척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셋 중에. 네, 맞아요. 수평면이죠. 수평면으로 우리가 나누면 척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척수의 수평면을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위치를 설명하는 용어를 쓰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앞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을 이제 토대로 이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몸에서 가까운 쪽은 뭐예요? 메디알, 바깥쪽은 라터랄. 그래서 여기는 안쪽, 여기는 바깥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어떻게 그림을 또 그리셔야 되냐면 제가 위아래로 구분을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L4,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L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뭐예요? 같은 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運用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단순하게 사람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면을 보고 이제 이거는 척수의 단면도구나. 그 다음에 단면도 중에서 이거는 수평면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 관찰하고 있구나. 아니면 뇌를 가지고 이건 시상면이구나, 이거는 관상면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거나 시험을 낸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복합적으로 제가 낼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신경계란 무엇인가? 이 주제예요. 자, 여러분들 신경계가 뭐예요, 여러분? 신경계는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의 몸에서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쵸? 지금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전달하는 신경 시스템은 소프트웨어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고 그다음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 이 구분의 각각의 기능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몸의 안쪽과 바깥쪽에 어떤 교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소프트웨어가 그것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얘기하는 신경계다. 그 다음에 이 신경계는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기능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신경계는 무엇인가 제가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몸의 안과 밖의 각종 변화를 대처하는 신체의 각 기능에 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요, 크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그 다음에 기능학적으로, 즉 이거는 생리학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은 이렇게 뇌를 그림을 그리고 척수 그림을 그리면, 자,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뇌와 척수를 포함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추신경계, 그래서 뇌와 그 다음에 척수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여기서 빠져나가는 신경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거를 내신경이라고 얘기를 했고, 척수에서 빠져나가는 신경은 우리가 척수신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 척수신경 같은 경우하고 내신경은 12쌍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척수신경은 31쌍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했고, 이 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의 직접적인 다른 기관과 뇌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관. 이 부분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종합하고 관리하는 부분,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내신경 12쌍 플러스 척수신경 31쌍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중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 있어요. 위의 운동신경과 아래의 운동신경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얘와 관련해서 설명이 해야 된다. 왜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소아마비 예를 들면서 우리가 척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추신경계 위치에 있는 부분이 핵군이 손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증상은 말초신경계 손상 환자와 똑같아서 유사하여 여기서 이제 정의를 다시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나온 것이 위 운동신경과 아래 운동신경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나누셔야 되냐면은, 이 뇌와 척수를 포함했는데 어디서 그 부분이 갈라지냐면, 척수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앞불 쪽에 운동핵군이 있는 곳에서 이 핵군과 연접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위운동신경, 밑에 부분을 아래 운동신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냐면, 중추신경은 어퍼모터 뉴런, 즉 위운동신경 세포와 생각을 했을 때 중추신경은 여기까지 경계선이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경계선이니까 보다 안쪽에 위치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동일하지는 않다. 그 다음에 말초신경과 아래운동신경, 즉 로모터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래운동신경의 말초신경보다 크지만 범위가, 생각하는 이제 포괄하는 범위가 크지만 같지는 않다. 제가 이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척수, 우리가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의와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그림을 그리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척수 단면도까지 그림을 제가 그렸었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어디까지는 중추신경계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말초신경계인데, 여기에 어퍼모터 뉴런과 로모터 뉴런이 있는데, 이것은 중추신경과하고 말초신경계 어떤 관계가 있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거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셔야 돼요. 왜 이런 기준이 나누어지는지. 제가 늘 들었던 소아마비 예를 드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 신경 발달은, 즉 신경계의 발달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고 어떻게 파생을 되는지에 대한 주제예요. 되게 오래전이 돼버렸어요. 그쵸? 이게 3월 달에 저희가 강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어떤 단계에서 신경관 튜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신경계로 발달을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외배엽과 내배엽과 중배엽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제가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경계가 어떻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나왔다. 이 기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신경계 발달 과정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신경계에서 신경과에서 발달하는 중추신경계, 이걸 어떤 게 나누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배아 단계 기억하시죠, 여러분? 배아 단계에서, 이건 수정 2주부터 8주 안까지 단계를 얘기하는데, 이때 우리가 기관을 형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숙한 주머니 배가 나누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외배엽과 중배엽, 그쵸? 그 다음에 내배엽이 나누어지고, 이 외배엽과 중배엽과 내배엽은 각각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었냐면,
외배엽은 피부와 신경계로 나누어졌고요. 발달했고, 중배엽은 뭐예요? 진피, 근육, 그 다음에 뼈대, 그쵸? 그 다음에 순환계, 분비계까지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내분기계 쪽, 내배엽이죠. 내부엽은 창자, 간, 췌장, 그 다음에 호흡계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외배엽에서 유래한 신경계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배엽을 신경계로 가면 이 신경계가 어떻게 또 이제 만들어지냐면은 이 외배엽이 나중에 우리가 형성이 될 때 이런 모양을 눈사람 모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간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서 외배엽층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 중배엽이 생기고 이 안쪽에 있는 것은 내배엽이 생긴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썼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움직임이 이렇게 발달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신경고랑 그 다음에 신경관 이제 신경고랑이 모아져서 신경관을 형성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모양이 형성이 됐냐면 위에는 조그만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게 척삭이죠. 그리고 여기는 내배엽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이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경능선은요. 우리가 PNS 말초신경계로 가는 거고 신경관은 우리가 얘기하는 중추신경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고 1차 내소포기, 2차 내소포기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신경관이 이제 나중에 나오면은 신경관이 우리가 이렇게 다치게 되면 얘네들이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발치게 되냐면 이런 약간 올챙이 같이 생겼죠, 여러분. 그죠? 그렇지만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앞내,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내, 그 다음에 여기가 마름내, 그 다음에 여기가 척수가 돼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1차 내소포기가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떤 것이 생기냐면 앞쪽 신경 구멍이 닫힌 부분에서 두 번 굽혀지고 세 개의 부풀어진 부분을 만들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거치고 나면 우리는 이 앞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양옆에 지기처럼 이게 뾰족 튀어나온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가서 중간에 수도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많이 봤던 그림들이 나오죠. 자,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가고 그쵸, 여러분들 여기는 요렇게 가고 그다음에 마름내는 이렇게 가고 나머지 척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끝내와 사이내로 발달을 하게 돼요. 앞내는. 그쵸? 그 다음에 이 끝내는 나중에 어떤 부분으로 발달을 하게 되냐면 대뇌 방구, 그쵸? 그 다음에 줄무늬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 사이내는 여러분들 뭐가 많아요. 그다음 시상도 있어, 시상내도 있고 시상하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뇌 다리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내는 그대로 중간내로 오고요. 그 다음에 마름내는 우리가 마름내는 우리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은 숨내와 뭐예요? 뒤내가 나누어져요. 우리 여러분들 숨내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말 그대로 숨내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DNA는 우리가 얘기하는 다리 내하고 그 다음에 손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척수는 척수로 가게 돼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차 뇌 소포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발달을 우리가 신경관이 형성이 돼서 신경관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외배엽, 그 다음에 중배엽, 그 다음에 내배엽. 제가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연관성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1차, 2차 이것만 외우시는 것이 아니고 파생된 구조만 외우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수정이 되고 나서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나누어진 후 신경관은 내배엽에서 시작이 되고 이 신경관이 다침으로 인해서 그쵸? 앞쪽 구멍과 뒤쪽 구멍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구나. 즉 뇌의 발달은요 여러분들 배화 과정을 거친 뒤에요. 신경관이 형성이 되어서 그것이 닫히는 그 순간부터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실 수 있죠?